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선거 후보 토론회입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서 두 당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각 당의 정책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토론회는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전자방송 총국이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추첨한 좌석과 발언 순서에 따라서 토론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5번 진보당 전구원희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전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토론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과 공약 발표를 듣고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은 사회적 질문에 대해서 토론자들이 답을 하는 방식이고요. 주도권 토론에선 각 토론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주제로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자유로운 주제로 하는 자유토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를 잘 보시면서 토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KBS 뉴스 전북을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기호 4번 기본소득당 용혜인 토론자부터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제 전북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곳 전북을 포함해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이 전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몸이 부서져라 뛰고 있습니다. 각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을 촘촘하게 설계하고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 전북형 기본소득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든든한 삶의 버팀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전북,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전북형 기본소득으로 만들겠습니다. 비록 국회의원 1명 있는 작은 정당이지만 평균 나이 32세의 가장 젊은 기본소득당 후보들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는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당 투표는 기본소득당, 전북도 의회에 유능한 기본소득당 젊은 청년 의원 1명을 심어주십시오. 네. 기호 5번 진보당의 전구원희 토론자께서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전구원입니다.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가 오히려 거꾸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무투표 당선자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494명, 12%에 달하는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 36곳에서 이미 22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권자인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 지방의원을 임명하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희 전북은 어떻습니까?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 정치 독점으로 무능과 부패, 지역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민주당 일색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 저희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사회적 약자 함께하는 새로운 진보 정당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진보당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도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도민이 네. 함께 잘 살 수 있는 전북을 위해서 네, 정리해 주시죠. 분주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첫 번째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주민 참여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주민조례 발안법도 별도로 제정이 돼서 주민이 직접 의회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을 청구하는 것도 좀 더 제도화됐는데요. 각 당에서는 지방의회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전구원이 토론자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방자치 30년이 흘렀습니다. 애초에 지방자치 취지는 수도권 중심 중앙 집권적 운영에서 지방 분권, 주민자치를 목표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지금은 주민자치는 실종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서 지방분권의 토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주도 행정중심의 지방자치가 아니라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를 입법화해서 실제 권한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로 형식화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문을 개방하고 그 권한을 확대해서 주민이 참여예산위원회를 실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되고 지방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네. 주민 참여 확대 방안 듣고 있는데요. 용혜인 토론자께서 다음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 드립니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가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서 검토하는 수준에서 디지털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제안이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직접 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제안들이 광범위한 온라인 토론을 거쳐서 실제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를 디지털 전환과 접목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은 주민투표제도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참여가 활성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 주민참여예산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 습득과 의견 개진의 창구를 만들고 현재 부족하다고 평가되어지는 참여 주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공통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각 당의 공약을 들어보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4분 동안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공약을 발표할 때는 되도록이면 매니페스토의 5대 원칙인 이유, 목표, 방법, 재원, 소요 기간에 맞춰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혜인 토론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가장 먼저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 전북형 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전북의 모든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문화예술인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일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대료, 입장료, 수수료 등 수입의 일부를 사용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지역의 공공자산들을 발굴하고 공유지분형 산업들을 육성해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기본소득 배당을 통해 도민들의 몫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통해 전북 도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전북 만들겠습니다. 활기찬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위해서 든든한 보편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북 어디에 살던 2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늘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종합돌봄센터로 공공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서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도내 여성들에게 월경용품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별 없는 전북의 인권행정을 약속드립니다.
차별 없는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차별금지 조례를 그리고 다양한 가족 결합을 지원하는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만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일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저도 갓 돌진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끝맘으로서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우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북이라는 지역이 부모의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양육의 책임과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부터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필수로 보장하고 기존의 남성의 출산휴가도 7일에서 30일로 늘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비율이 적은 기간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주고 높은 기업에는 그리고 높은 단체들에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에서부터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용과 임금 그리고 승진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임출육 부당 노동행위 구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패스트트랙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북 녹색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녹색은행은 전북 내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또한 탄소 감축 지표를 금리와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녹색 금융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태양광 등의 에너지 협동조합 그리고 전기차 카쉐어링 등 협동조합의 육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용해인은 기본소득당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긴 정책들을 국가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비록 국회의원 단 한 명의 작은 정당이지만 거대 양당만 남아버린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이곳 전북에서도 저 용해인처럼 든든하고 야무진 지역의원 한 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본소득당 의원 한 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구원희 토론자께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보당은 구태정치 불통행정을 혁파하고 전북 도민이 살맛나는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정치권의 신뢰 회복이 우선 전제가 돼야 합니다. 작년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 당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당시 전북에서도 지방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셀프 조사를 끝나버렸습니다. 향후에는 지방 의원과 고위공직자 투기 오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셀프 조사가 아니고 민간 합동 조사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도민에 대한 신뢰를 우선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아마 가시화될 예상되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 연수를 전면 폐지하고 진정한 해외 연수 제도에 대한 엄격한 사업 집행을 원칙을 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 의원들의 겸직 금지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지방 의원들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서 정치권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북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필요하지만 먼저 전북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중에서 10개의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머지않아서 지방이 소멸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북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거주 수당을 도입해서 급격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을 지켜내야 합니다. 전북의 중대형 사용차 산업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격상하고 고용위기 산업으로 추진해서 전북의 중대형 사용차 산업을 지키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은 농도입니다. 전북 농업 대전환으로 기후위기, 식량위기에 대비하고 농업을 살려내겠습니다. 작년에 요소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작은 사태에도 물류가 멈추고 공장이 중단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우리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 농민을 지켜내야 합니다. 진보당은 우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 농민수당을
지금보다 2배로 인상해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추적 가격을 보장하고 그 품목을 현행 8개에서 시군의회에 맞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익평 직불제에 축산농가를 포함시키고 축산업 사료 가격 안정을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노동권 전면 보장으로 일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고 성평등 확대해서 전북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현재 전북 사회 서비스원이 출범했지만 극히 미약합니다. 전북 사회 서비스원을 확대해서 돌봄 종사자의 직고용을 실현하고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직사회부터 남녀 동수제를 실현하고 전북 도 산하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의료 취약계층 노인과 농촌의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시군마다 공공병원을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북을 기후위기 선도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동물복지를 확대하고 실효성 없는 새만금 공항이 아닌 새만금 해수교통을 실시해서 환경을 지켜내겠습니다.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으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새로운 전북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공약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토론자에게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도권 토론은 정책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 토론자가 발표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되도록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 30초 이상은 답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전관희 토론자께서 주도권 토론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책 공약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북은 농도 전북입니다. 그리고 농도 전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농업 농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식량위기, 기후위기에 대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의 전체 식량을 책임지는 우리가 식량 보고라고 저는 전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역대 정권의 농업 해체,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으로 인해서 현재 그동안의 농정이 소속 기업농과 대농 중심으로 펼쳐서 왔습니다. 중소농은 말살되고 농촌은 지금 해체되고 피폐화되고 있고 농업 토대는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농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그 첫 시작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농민수당이 도입이 돼서 현재 전북도에서 농민수당이 실시가 되고 있지만 현재 농민단체와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알다시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과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보당은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여성 농민을 포함한 모든 농민에게 지급하고 현재 월 5만 원이 아닌 월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최소한의 농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도 농업민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방안과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소득당에도 진보당에서 말씀하시는 농민수당의 취지가 우리 농어민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내다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당도 농업과 농촌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의 기지이자 그리고 생명 창고로서 농업이 소멸하면 전체 공동체가 생존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농민과 농촌을 살리는 농민 기본소득을 시작하자라고 제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구에 지급되고 있는 이 농민 수당을
모든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모든 농어민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도 또 전국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민 수당 2배로 공약이 사실 기본소득 진영이 이야기해왔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름만 농민 수당이냐 농민 기본소득이냐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농민 기본소득 진영과 그리고 농민 수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함께 협력을 이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거대 정당들이 선거 때는 농촌을 찾고 농민의 아들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대선 때도 그렇지만 농업 정책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많은 뜻 있는 우리 개혁 진보주의 힘을 모아가지고 농업 농촌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노동 일자리 문제인데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주 120시간 아프리카 노동으로 반노동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반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가 생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노동 정책이 실종되고 있는데 여하튼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노동 정책이 필요한데요. 돌아보니까 거의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노동 문제를 관장하는 기구도 매우 거의 업권에 약하고 조례도 부족하고 정책 기본 수립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노동자, 5인 미만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기본 권리 보장이 노동계의 요구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조례 제정 방안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모든 노동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실질적 노정 협의를 정례화 안정화하고 공공부문, 민간유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사용자성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 생각하기는 지자체 차원의 노동권 강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에서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계시죠. 기본소득당도 노동기본권 강화 그리고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 등의 진보당의 문제의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현장 밀착형 노동권을 강화하자라고 제안 드립니다. 기초지자체에 전담 노무사들을 배치해서 노동상담소를 설치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노동 관련 노동자, 노동조합, 기업의 민원 상담을 이곳 노동상담소에서 전담해서 처리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시민근로감독관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감독관과 동일한 권한을 지니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에 있는 확정일자 제도 다들 아시죠? 이 확정일자 제도처럼 근로계약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더 노동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대책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그런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위기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소멸, 인구소멸 위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역 고용 사업의 수퇴로 지역 고용이 위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소멸 대책에 대한 기본소득당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따가 제가 주도권 토론할 때 그때 좀 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좀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용해인 토론자께서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 정책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좀 전에 질문 주셨던 지방소멸 관련된 문제의식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삶부터 지속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이 행복해지려면 농촌에 사는 누구나 든든한 삶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이 좋아서 청년들이 농촌에 살며 원하면 가족도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농어촌 공동체가 살아나고 농어민도 웃을 수 있고 농촌이라는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 그리고 삶의 든든한 안전망이 보장되는 농촌을 농민 기본소득과 그리고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진보당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거주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하고는 15년, 20년 내에 지역이 소멸될 수 있다는 그런 발표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촌을 가보면 거의 마을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보육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모든 종합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겠지만 일단 긴급한 상황이고 이런 지방 소멸을 국가 차원에서 지방제 차원에서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그 첫 번째 마중물로서 어떤 위험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소멸 지역 위험 거주 수당을 도입해서 그 거주하는 분들한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득을 보장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중물 성격의 정책입니다. 네,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거주 수당을 지급한다는 건 해당 지역 안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진보당의 정책 공약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사실상 특정 지역, 그러니까 소멸 위험 지역에서 도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크게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념은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저희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익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농촌 지역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마을이 지금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긴급하게 이런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 신호탄으로 소멸 지역 거주 수당을 도입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북 지역에서 저희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 도입에 함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민수당에 대해서 아까 저에게 질문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농민에게 그리고 여성 농민도 포함해서 지역화폐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기본소득 진영이 이야기해왔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수당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농민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협력이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못해왔던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요. 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협력을 해야 하고요. 저희가 농민수당은 다만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기된 배경이 불쌍한 농민들, 농촌을 돕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농업 정책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농 중심,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농민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 정책의 일대 전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 정책의 변화의 지점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과 약간 시작할 때 좀 달랐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과 원활한 협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향후에는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함께 지평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도 농민 기본소득도 불쌍한 농민들을 돕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또 안타까운 농민들을 돕는 방식으로 접근해왔던 기존의 농촌 정책에서 전환해서 개개인 농민들의 권리로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다라는 측면에서 제안되었던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농민 수당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농민 기본소득 진영이 함께 협력해서 실제로 농민 기본소득을 실현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한 계획이 탄소세 도입인데요. 탄소세를 부과해서 화석연료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산업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들의 경쟁력을 낮춰서 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거두어진 탄소세 세수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서 저소득층의 물가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서 중앙정부의 탄소세 도입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진보당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탄소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점이 있는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산업과 거기에 핵심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좀 먼저 시급히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탄소세 도입도 당연히 이제 논의가 돼야겠지만 논의의 순서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탄소세도 고민해야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런 대규모 탄소 기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이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성을 부과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먼저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당연히 탄소세를 국회를 포함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간과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에 유리한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도 오랫동안 논의돼 왔지만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각 당에서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용혜인 토론자께서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의 목표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의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소득당은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치인과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 원의 정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평등선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와 지역구의 의석수를 1대1로 매칭하고 봉쇄 조항을 없애서 소수정당들의 진입을 더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광역의회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기초의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비례 의석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우리 국민들의 표가 제대로 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구원이 토론자께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거제도는 민심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돼야 하고요. 독식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선거제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정 정당, 거대 정당이 다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에 무너뜨린 기초의회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반드시 실현을 해야 합니다. 취소 3인 이상 선출을 마련하고 2인 쪼개기를 금지하고 복수공천을 금지를 해야 합니다. 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역의회가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광역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듯이 지방자치단체장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주민의 대표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이번에는 자유 토론입니다. 토론자에게는 7분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상대 토론자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은 1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신공격과 비방 발언은 하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전구환이 토론자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그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정말로 최악의 선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가 이렇게 지방선거 자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막대기 맞고 사도 당선된다는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그 실력과 수준과 자격이 형편이 없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문제, 음주운전, 불륜 스캔들 이런 말로 꺼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고요. 또 최근에는 지방선거 전주시장 경선에서 선거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를 이렇게 지방자치가 오염되고 있고 우리 도의원들,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가 아니라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그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아까 제도적으로는 설명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 독점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먼저 그런 차원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도입해서 반드시 이런 거대 정당들의 독식을 막아내고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아내야 한다. 이런 게가 하나가 제가 제안드리고 싶고요. 기본소득당 생각하고 있는 지방의회 이러한 독식 구조 그리고 의원들의 이런 품격과 자격이 안 되는 지방의회 실태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대1로 매칭해야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는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제대로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완전 비례대표제로 지방 광역의회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굉장히 미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한참 진행 중인데요. 모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참된 일꾼이다라고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선거가 끝나고 과연 선출된 지방의원 중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광역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가 평균 1인당 3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땅 투기 의혹, 그리고 비리 문제, 외유성 해외 연수 등의 일들을 연달아서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고일대로 고여버린 정치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간대 없고 지주자치 그리고 토호자치만 남아버린 이 지방의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의회 구성에서 이를 위해서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본적 민주주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선의의 경쟁과 혁신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은 1번과 2번이 나눠갖고 호남과 영남은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지방선거제도 개혁, 지방의회 개혁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돌봄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돌봄은
정말 공익적 필수 노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보당에서는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 노동자가 산모 신생아 돌보미, 아이 돌보미, 보육교사, 초동 돌봄 전담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 노인생활 지원사, 지역 아동복지교사 등 거의 100만 명 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굉장히 개선되고 있지 않고 마치 50대 어떤 여성들이 하는 하드의 일로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돌봄 영역이 아직도 국가가 지자체 책임지는 게 아니고 민간 위탁이 되면서 돈벌이로 되고 있는 상황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이 시급한데요. 그래서 진보당은 돌봄 정책 기본법, 돌봄 노동자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돌봄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과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를 법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를 만들고 전북 서비스원을 공공성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에서도 돌봄을 매우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당도 모두가 돌보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통합 돌봄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의식과 비슷한 맥락에서요. 민간 위탁 등으로 민영화되어 있는 돌봄 서비스를 재공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역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재가센터 확충할 때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정규고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간제 고용을 할 때에도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돌봄 노동자 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자유토론인데 용혜인 토론자께서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진보당에서 노동중심 지방자치 실현을 이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계신데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기본권 강화 그리고 공공부문 민간위탁 폐지 등 진보당의 문제의식의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려면 동시에 노동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취업이나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고 기본소득이 있으면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도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보다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업장 안전 강화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같은 노동기본권 향상도 기본소득이 있으면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진보당이 주장하시는 노동기본권 실현도 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본소득당의 당명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소득을 굉장히 열심히 또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또 성원하고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평등 문제로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 문제는 소득 불평등과 함께 자산 불평등, 교육 불평등, 의료 불평등 다양한 범위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본소득당처럼 기본소득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자산 불평등, 이 불평등의 총체적인 문제인 이 현재 부동산 투기와 주택, 이 아파트가 형성을 인한 엄청난 자산 불평등 문제가 지금 엄청난 상대 박탈감을 만들어내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주목을 하면서 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더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만들고 자산 불평등을 통한 자산 재분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소득과 함께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의 목표가 노동을 보호하는 것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그 기반 위에서 더 적게 일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자산 불평등 얘기하시면서 부동산 문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정책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책 중 하나는 이제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하고 이렇게 거두어진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분배해서 불평등을 해소하자라는 제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어떤 경쟁들도 완화되고 또 서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진보당도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정책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이 건설사들이 엄청난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결국은 토지와 이제 건설 원가 문제인데요. 지금 계속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 문제가 지금 10년 넘게 나오고 있지만 전혀 지금 도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엄청난 높은 분양가를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택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민간으로 이렇게 다시 재매각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공택지는 말 그대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양질의 그리고 높지 않은 가격에 아파트나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취지인데 엉뚱하게 민간 그러한 건설사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를 민간으로 매각하는 것을 금지시켜서 공공택지에는 말 그대로 우리 청년과 우리 또 주거 취약층,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으로 만들 때만이 현재 높은 이 분양가 문제,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세금 문제입니다. 지금 거대 정당이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종부세 대상이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려 100명 중에 99명이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마치 현재 국회에서는 이 종부세 깎아주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그 원칙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도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이 부동산 불로소득 초과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이 돼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정책을 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에 대해서 기본소득당도 동의합니다. 다만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제공할 때 토지를 국가가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간의 토지를 사들여야 되고 현재 이렇게 높은 땅값에서는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결국엔 민간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땅값 자체를 잡아야 이 문제도 저렴한 가격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불로소득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토지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토지 배당으로 모든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보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좀 나온 이야기인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의 양극화, 자산시장의 불균등 이런 문제가 아주 심화되고 있죠. 청년 취업난과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은 늘고 있지만은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각 당은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시간은 1분이고 용혜인 토론자께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신동 모자의 비극을 다들 기억하십니까? 서울 창신동의 80대 노모와 40대 아들이 사망한 뒤에 한 달 만에 발견되었던 사건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나온 수도세를 이상하게 여겼던 수도사업소 직원이 아니었다면 이 모자의 죽음은 한 달이 아닌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창신동에 모자가 살던 낡고 허름한 집은 이 모자에게는 복지 서비스 접근을 막았던 장벽이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월 280만 원의 소득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의 조건을 맞추지 못한 이 모자는 국가의 지원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선별복지의 한계, 이 속에서 취약계층의 삶이 잔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선별복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본소득, 이제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하다. 그것이 취약계층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권희 토론자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방안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취약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지원과 방안이 확대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현재 대부분 일자리가 대부분의 노인 일부 공공근로 일자리로 한정이 돼 있고 취약계층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책임으로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취약계층과 청년을 포함한 분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해 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접근이 하루빨리 시급히 이제 확대가 돼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지금 전북 장수에서도 장애인 사태가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방안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역시 앞에서 약간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23.3%로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2곳이었던 국내 소멸 위험 지역이 올해 3월에는 113곳으로 늘었는데요. 전북에서는 군산과 익산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출산율은 급감하고 인구 절벽의 파고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는 전북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이고요. 전권희 토론자께서 먼저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방자치의 취지가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더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부로서 위상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4 비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8대2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를 6대4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편해서 지방 재원을 확실하게 확충을 해야 지방 정부가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도 재정권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자치 입법권과 자주 재정권을 확대해야만이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긴급하게 국가위기 특별법을 만들고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거주수당 도입을 통해서 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용혜인 토론자께서 1분 동안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시화와 산업화만 강조했던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들은 계속해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농업 예산은 각종 공모사업과 개발사업에 쏟아져 들어갔지만 농민들의 삶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도시 대비 농가의 소득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그릴 수 없어서 농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농촌은 지역 소멸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삶부터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농촌이 행복해지려면 농민과 농촌에 사는 모두의 삶이 든든한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이 좋아서 청년들이 농촌에 살면서 원하면 가족도 이룰 수 있어야 농어촌 공동체가 살아나고 농어민도 웃을 수 있습니다. 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 맞춤형 농민기본소득을 전국에서 기본소득당이 실현내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기본소득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좀 아쉽지만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용혜인 토론자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전북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제3당을 바라는 열망들은 언제나 전라도를 기반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전라도민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안일한 정치인들 그리고 거대 정당들의 태도가 변화를 바라는 우리 전북 도민들의 열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북도의회에 단 한 명의 젊은 기본소득당 의원을 심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해냈던 기본소득을 이곳 전북에서도 실현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전북 도민들의 열망으로 작지만 강한 대한야당을 이곳 전북에서부터 키워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기호 4번 기본소득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권희 토론자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고 우리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의 주민의 대표를 뽑아야 할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선택을 하셨는지요? 도민 여러분, 혹시 이번에도 미워도 다시 한번 기호 1번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집권 여당 국민의힘입니까? 언제까지 1번과 2번을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식의 네거티브가 판을 치는 거대 양당 정치를 우리 전북에서부터 끊어주십시오.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희 진보당은 기독교 정치를 강력히 견지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전북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도민의 삶을 위해서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각 당의 비례대표 전북도의원을 선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KBS 뉴스 전북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10분부터는 임실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임실군수 선거 후보 토론회가 방송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전라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전라북도 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두 분 토론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